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빈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벌써 1000분을 넘었습니다. 조금씩 사진이랑 영상 작업물들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채널인데 이렇게 1000분을 넘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미국 기계학회 ASME에서 매년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런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빅벤, 샤드, 런던 아이나 세인트폴 대성당처럼 그런 랜드마크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그런 골목들도 많이 있겠죠. 기왕 런던에 방문하게 되는 거 아예 제대로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하이퍼랩스, 타임랩스 영상을 런던을 배경으로 찍어보자 하고서 삼각대도 챙기고 카메라 장비도 이것저것 다 챙겨서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삼각대를 펼치니까 어디선가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보안요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삼각대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카메라도 보시면서 이거 프로페셔널 카메라 아니냐 하면서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랩스 영상은 고사하고 간단하게 몇 장 정도 사진만 좀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런던에서 찍어온 사진들 보정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면서 보여드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분을 넘긴 이벤트로 소소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이시는 1번부터 5번까지 세로 사진 중 한 장을 고르셔서 유튜브 댓글로 번호와 함께 여러분들의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메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장씩 보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 셀렉을 해야겠죠. 그 전에 제 영국에 가기 전 영국 항공청에 미리 드론 조종자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드론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 사진은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 셀렉을 해야겠죠. 여기 포토 폴더에 보시면은 런던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사진도 있고요, 세로 사진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보정이 있어서는 16대 9 사이즈로 보여줄 수 있는 가로 사진만 셀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장씩 보면서 셀렉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딱 5장 사진을 셀렉해 왔습니다. JPG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JPG로 한 장씩 보여드리면 세인트폴 대성당을 찍은 사진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출 시간대 세인트폴 대성당이죠. 리딩 라인이 잘 보이고 배경으로 타워 브리지가 보이는 사진, 그것도 앞에 벤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런던 아이가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이 있는 사진과 이 골목이 보이는 사진을 셀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5장 사진들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드래그해서 실행시켜 주고요.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보정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촬영했을 때 당시의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하늘의 색깔 아니면은 빛과 그림자의 방향 등을 기억하셔서 보정을 하시면 보정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진을 촬영했을 때 당시에도 분명히 2차원적인 그런 평면적인 사진을 촬영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사진 안에서 앞뒤간의 그 깊이감,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촬영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세인트폴 대성당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가장 먼저 수직 수평을 맞춰줘야 하는데 명부에 맞추다 보니까 끝단이 어두워서 노출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노출을 밝게 해주고요.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16대 9 사이즈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앞쪽으로 좀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0 정도 입력해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흰색 여백이 남지 않게 크롭을 약간 해주고요. 보시면은 위쪽과 아래쪽의 너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때 수직이 맞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출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출 잡아주기 전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프로필 교정과 색수차 제거 클릭하셔서 색수차와 그리고 왜곡 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노출을 먼저 잡아주게 되면은 명부와 안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려워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까지 낮추고 어두운 영역도 어느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0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한 60까지 정도 두고 오히려 노출을 여기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게 보이고 안부도 살아나는 게 보이죠. 여기서 생동감 좀 더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흰색을 40만큼 주겠습니다. 그리고선 그림자가 더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은 마이너스 10만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해가 질 때 일몰 시간대였는데 실제보다 약간 좀 파랗게 찍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색온도는 좀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2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는 어지간해서는 건들지 않고요. 생동감이나 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몰빛이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생동감 10 그리고 채도도 10만큼 주겠습니다. 일몰 시간대니까요. 텍스처 부분 대비 DH 같은 경우에서 DH는 대체적으로 건들지 않고 약간 일몰빛 그리고 은은한 빛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부분 대비를 마이너스 20만큼 깎아주고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텍스처를 10만큼 오히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색을 잡아줘야 하는데 유의있게 보셔야 될 색이 하늘의 파란색과 일몰빛의 주황색과 노란색입니다. 먼저 색조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의 경우 마이너스 20 정도로 깎아주고 노란색도 똑같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줘보겠습니다. 색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더 진득해지는 게 보이죠. 채도 같은 경우에 너무 주면은 과하고 약 20 정도로만 플러스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로 주고요. 광도를 마이너스 20 정도로 둘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디테일 부분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하늘색도 건들면 좋기는 한데 하늘색은 좀 주의 있게 건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색이 나와버리니까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 중에서 파란색을 플러스 5 정도로만 하고 채도도 5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광도를 마이너스 10 정도만 빼고요. 전시적으로 노출도 균일하게 잘 보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밝게 해줄까요? 1.2까지만 더 밝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은 충분히 잡힌 것 같고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향하는 이 길과 그리고 피사체 양쪽에 반영등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검은색 그림자 부분에 살짝 노출을 죽여주는 게 좀 더 피사체를 강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형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스킹을 하나 씌워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출을 원하는 정도까지 줄여주면 좋겠는데 확실히 노출을 줄여주니까 가운데가 더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죠. 마이너스 0.6까지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피사체 강조가 되도록 이번에는 마스크를 하늘 선택으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유리창 부분까지 같이 선택됐기 때문에 빼기에서 선형 그레디언트 필요 없는 부분까지만 선택해 주셔서 하늘만 선택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출을 아주 약간만 마이너스 0.2 정도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타원형으로 빛이 반사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마지막으로 마스크 하나만 더 씌워주게 되면 방사형 그레디언트 써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빛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택된 부분에서 노출을 0.2 정도만 이렇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훨씬 살아나 보이죠. 그만큼 명부와 안부 사이에 이 대비도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선 색온도를 아주 약간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하기 때문에 이 5 정도만 높여가지고 따뜻한 분위기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것도 세인트폴 대성당인데 양옆에 런던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똑같이 약간 노출 높여준 상태에서 수직 수평 잡아야겠죠. 16:9 포맷으로 변경하고요. 어지간해선 피사체가 이렇게 가운데에 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 경향이 있어서 약간 이번에는 크롭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소 바디의 장점이죠. 제가 말한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손잡이라든지 여기에 빛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크롭을 해주더라도 충분한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출을 잡아줄 텐데 여기 보시면 수직이 안 맞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줘서 수직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필 교정 색소차 제거 눌러주는 게 좋겠죠? 수직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면은 돼 보이네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 라인이 잡힌 게 확실히 보이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라인 잡으셨으면 이제 노출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명부와 안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밝은 영역을 내려서 명부를 죽여주고 어두운 영역을 높여서 안부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부가 상당히 어둡게 찍혔어요. 노출은 플러스 1.2 정도로 살려주고 안부가 아직도 약간 어둡고 명부가 밝죠? 아예 명부를 마이너스 100까지 죽이고 안부도 8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출을 맞추면 1.6까지도 맞춰줄까요? 이 상태에서 흰색 영역을 올려서 40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검은색 영역은 검은색이 상당히 많아서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일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 바닥이 많아서 좀 파랗게 찍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색온도를 그래서 충분히 높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600 정도까지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성당의 색이 잘 살아 보이게 생동감도 10 정도 주고 채도도 너무 과하지 않게 5 정도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일출빛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텍스처 10과 부분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프트해지지 않도록만 부분 대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을 하나씩 잡아주시길 될 텐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색은 하늘의 파란색과 성당의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오른쪽 가게에 초록색 정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색조를 오히려 건들면은 너무 붉은색 기운이 들어가서 이상해질 것 같고 채도를 빼줘야 될 것 같은, 그래야지 차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황색 채도를 마이너스 20까지 주고 더 밝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2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도 너무 희미하지 않게 마이너스 20 정도로 색을 낮춰주고 채도를 과하지 않게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광도는 딱히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늘색에서 약간 초록 계열의 색이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파란색 계열에서 5 정도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도 5 정도만 높여주고요. 광도를 오히려 마이너스 10 정도로 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킹을 또 다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노란색 선이 성당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리딩 라인이 보이고 있죠. 방사형 그레디엔트 한번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를 누르셔서 선형 그레디엔트로 원하시는 부분만 강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적용하면 좋겠네요. 지금 빨간색 부분만 마스킹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0.3 정도만 밝게 해서 길을 밝혀준다 라는 느낌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기에 색온도 5 정도만, 그리고 채도를 10 정도만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노출을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씌우겠습니다. 너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노출을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출을 0.2 정도 깎아서 가운데에 시선이 가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찍으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 타워 브릿지를 향해서 이 강력한 리딩 라인이 있고 아침에 러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명부 안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잠깐만 노출을 밝혀주고 수직 수평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6:9 사이즈로 변경하고요. 약간만 크롭을 하는 게 좋겠죠. 위쪽도 조금만 크롭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직을 잡아줄 텐데 여기 선이 있어서 수직 잡기가 편해요. 이렇게 수직이 안 맞는 게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서 수직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으로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4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회전도 마이너스 0.3 정도 주니까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노출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다시 일단 1 정도로 두고 밝은 영역, 지금 명부가 상당히 밝고 안부는 상당히 어둡죠. 명부와 안부를 상당히 많이 잡아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밝은 영역은 100까지 낮추고 어두운 영역도 100은 너무 과하고요. 80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 노출을 조금만 더 주는 게 좋겠네요. 1.2 아니면 1.4 이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흰색 영역도 40까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일출 시간이었고 주황색 일출 부분이 강조되면 이 사진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색온도도 충분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이면 살짝 과할 것 같고요. 6500 정도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과 채도도 둘 다 10과 1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텍스처도 10 정도만 줘서 디테일 살려주고요. 부분 대비를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사진이 뭉개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약간 잡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황색과 노란색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요. 먼저 색조 같은 경우에 주황색을 너무 많이 하면 붉어지죠. 마이너스 20 정도만, 그리고 노란색도 마이너스 15 정도만 주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채도를 오히려 높여주는 게 일출빛을 잘 살릴 수 있어 보이죠. 채도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는 오히려 빼주고요. 어쩌다 보니까 일몰 시간대 찍은 사진이 많아서 보정이 비슷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에 파란색을 조금만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란색도 색조 플러스 5, 채도는 플러스 10, 20까지 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광도를 마이너스 20까지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림자 선들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약간 노출을 깎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킹을 씌워서 먼저 사이드 부분에 노출을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너무 과하지 않게 마이너스 0.3 정도? 이 정도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스킹을 씌워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얇게
마스킹을 씌워서 그림자를 충분히 강조해 주시면은 이렇게 명부와 안부가 살아나면서 사진이 더 다채로워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딩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다른 색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강조해주면 타워 브릿지로 향하는 시선이 더 입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스킹을 씌워주고요. 빼기를 눌러서 선형 그레디언트로 양쪽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을 한 0.2 정도로만 올리고, 그리고 색온도를 5 정도만 올려서 이 노란색 가운데 선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너무 올리면 과할 것 같고 한 이것도 10 정도만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사진입니다. 런던 아이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나무에 가려지는 것 때문에 런던 아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로우 앵글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촬영 단계에서 수직을 잘 잡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촬영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필 교정 사용, 그리고 색수차 제거 눌러주도록 하고 바로 사이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6:9 사이즈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수평이 안 맞는 게 보이죠? 수직을 상당히 많이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30 정도로 수직을 잡아주고 다시 런던 아이가 가운데가 되도록 크롭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검은색 라인과 일치하고 끝에 라인이, 여기 건물도 건물 라인과 화면의 라인이 일치하는 것처럼 수직이 잡힌 게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는 의자가 더 있으면은 시선의 이동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크롭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먼저 노출부터 잡아주겠습니다. 밝은 영역도 낮추면은 명부가 살아나죠. 어두운 영역도 높여주면 살아날 텐데 90까지는 아니고요. 밝은 영역은 마이너스 80, 그리고 어두운 영역도 80, 흰색 영역도 20 정도, 구름이 많아서 40 정도 주는 게 생동감이 있어 보이겠네요. 노출도 0.8 정도로 주겠습니다.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노란 것보다 약간 하늘색 때문에 약간만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600이나 아니면 5500 정도로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건들지 않고요. 더 내려가서 텍스처라든지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텍스처는 플러스 10, 부분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로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이나 채도도 다른 사진들처럼 충분히 활력 있어 보이게 생동감 10, 채도 플러스 5 이 정도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하늘의 파란색과 그리고 주변 콘크리트와 돌들, 그리고 나무 색깔의 주황색, 그리고 나뭇잎의 초록색들을 주의 깊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황색 계열은 건들지 않도록 하고요. 초록색 계열에서 먼저 노란색을 건드는 걸 보시면은 노란색을 건들 때마다 나뭇잎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너무 실제에서 익기 어려운 색이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마이너스 10 정도로만,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로만 깎아주고 초록색도 마이너스 1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0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오히려 너무 주면 나뭇잎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요. 채도는 오히려 건들지 않고 파란색에 하늘색만 플러스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광도를 노란색은 10, 초록색은 한 20 정도, 그리고 파란색 오히려 약간만 깎아줘서 런던 아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쪽 런던 아이가 메인 피사체이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을 위한 부피사체이기 때문에 약간만 좀 가라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그레디언트를 여기까지만 깔아주도록 하고요. 노출을 약간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도 조금만 같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시선이 의자도 그렇고 런던 아이도 그렇고 가운데에 몰려있기 때문에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써서 양 사이드에 있는 노출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4 정도면 좋겠네요. 똑같이 방사형 그레디언트 하나 더 씌워서 사이드에 있는 노출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와 그리고 이 리딩 라인을 통해서 도시를 보여주는 이런 사진입니다.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더라고요. 런던은 서브웨이가 아니라. 가장 먼저 아래로 내려서 프로필 교정 그리고 색수차 제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많이 잡히죠? 16:9 포맷을 이용해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이 마크가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아래로 내려서 수직 먼저 잡아주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는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을 잡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여기서부터 수직이 될 만한 선을 하나 클릭을 해서 그대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여기 아래까지. 그리고 두 번째 수직이 되는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두 선이 수직이 될 때까지 수직을 라이트룸이 알아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수평만 살짝 더 잡아주면 좋겠네요. -3 정도면 수평도 잡히는 게 보입니다. 네, 노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이 이렇게 보이고 어두운 영역 안부도 보입니다. 밝은 영역 -80 정도로 깎아줘서 명부르 있었던 건물들 잘 디테일이 보일 수 있게 하고 어두운 영역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도 볼까요? 노출도 한 0.9, 1 정도만 잡아주면 충분히 밝아 보일 것 같습니다. 흰색 영역 20 정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에도 일몰빛이었기 때문에 너무 파란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따뜻하게 6000 정도로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채도도 10과 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텍스처 10, 부분 대비는 오히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프트한 게 약간 보여서 너무 내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텍스처를 0, 오히려 부분 대비를 10만큼 줘서 디테일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곡선 넘어가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진은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이 더 메인으로 보이죠. 빨간색은 많이 바뀌면 어색해집니다. 실제처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색조를 -20 정도로만, 주황색도 너무 많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20, 노란색도 많이 바꾸진 않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과해지니까요. 또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파란색을 오히려 10 정도 주고 섀도우에 있어서도 주황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만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10과 10, 파란색도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도는 -10과 노란색은 계단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1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의 광도는 -20까지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출구로부터 골목까지 이어지는 리딩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사형 그레디언트 하나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씌워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선형 그레디언트 빼기를 눌러서 필요없는 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약간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잘 보이죠? 0.6 정도만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선 채도도 아주 약간만 5 정도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장 런던 사진 보정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접근하시기 편한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해서 보정해봤습니다. 1000분 구독자 이벤트도 댓글을 통해서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진 영상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빙이었습니다.